SNS에 어쨌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 나오죠. 중간으로 쭉 내려오면은 저는 어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니 어제 출발한 거를 그렇죠. 이미 과거 완료가 된 거예요. 본인 일정을 과거 완료형으로 말해주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정치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당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아주 정말 제가 뭐 약간 그 가볍게 하는 얘기지만 장동혁의 행보는 패배할 결심을 한 정치인만 할 수 있는 선택들이에요. 자, 지방선거, 지방 전국 단위 선거가 50여일 남았습니다. 오늘 배현진 시당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던데 미우나 고우나 정청래 대표는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걸 제가 보니까 경북 같은 데 가서는 시민들이 뭐라고도 막 하더라고요. 그래도 당대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가 지방에 내려가서 시민들도 만나고 지방에서 공약도 발표하고 해야 나중에 후보가 우리 대표님 오셨을 때 우리가 다 약속했잖아요. 우리 제가 당선되면 꼭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보통 통상의 정치 문법에서 선거라는 게. 근데 오란 데가 없다. 오갈 데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그 당의 권역별 위원장들이 하기 시작하더니 현장 초고위를 가서는 면전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더니 강원이랑 세종을 취소해버린 거잖아요. 그래도 예를 들면 인천 가서 욕먹는 거라도 그런 거라도 해야죠. 그러면 인천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 캠페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장동혁 왔을 때 내가 면전에다 대고 뭐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대로 보수 주실 겁니까?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욕을 강원도 가서도 먹고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나마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하기 싫어. 최초의 내근직 당대표. 사이버 당대표 하다가 이제는 싸이월드 감성으로 그 밑에 써야죠. 뭐 뉴욕 헤럴드 트리뷴 이거 쓰면서 이제 나는 뉴욕에 왔다.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 하지만 나는 부정을 향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니, SNS 글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가는 이유를 어떻게든 뭐 쓰긴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와 법치, 시장 질서까지 흔들리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되고 그래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으로 가는 것과 자유가 무슨 관계입니까? 앞뒤가 맞는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판사 출신이신데. 지금 뭐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지방선거의 전선으로 가야죠. 당대표가. 지방선거 전선으로 가야죠. 지금 이 페이스북 글은 단어수 분석을 해보면 뭐랑 거의 싱크로율이 똑같냐면 윤석열이 12월 3일 이후에 12월 8일인가 발표한 담화문 있어요. 그래요? 단어 수 분석이네. 그러니까 자유, 민주주의, 부정선거, 뭐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 뭐 청년, 뭐 이런 거를 단어 수를 놓고 보면 이게 뭐 문장의 배열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나왔네요. 사진 나왔습니다. 왼쪽에 정말 일반인들이 다 있네. 관광지예요. 관광지에 가고 누가 보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로도 볼 수 있어요. 저희 한국에 가면은 저 비슷한 그 뷰가 또 있거든요. 아니 보통 당 대표가 뭐 해외 많이 안 나가지만 나가면은 거기서 공식 일정 사진을 올리잖아. 내가 누굴 만났다. 보통은 막 가면 뭐 워싱턴 DC 시장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누구랑 같이 찍는다든지. 의장이랑 찍는다든가 사실 당 대표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사진이 어딘지를 기자들이 AI에 검색을 했다고요. 저 사진만으로는 의미 파악이 안 되잖아요. 기자들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기도 하고 그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 사진이 뭔지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워싱턴 어디구나. 양대 AI가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워싱턴인 건 맞는 거로. 저는 여기 간 목적을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게 지난주였나요? 그 약간 그 우익 쪽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가 막 발언을 했는데 그거를 사실 장동혁 대표라는 걸 지우고 들으면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막 그래요? 뭐 분양가 상한제는 없애야 되고 뭐 대구처럼 지자체 자립도가 낮은 건 정부랑 얘기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요? 사실 그 오른쪽 세계관에서는 그 좌동역 이런 식으로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부터는 그 좌동역에 대한 욕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칭하고자 극복하고자 나는 자유를 찾아서 워싱턴으로 한다. 이 세계관을 지키러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했던 말을 해칭하기 위해서. 저는 좀 다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이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6월 4일 고민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저것도 있는 거죠. 6월 3일까지는 상관없어요. 6월 4일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저거는 동의합니다. 저도 6월 4일을 보기 위해 떠났다. 그래서 6월 4일 아침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가는 이런 웅장한 빌드업을 시작한 겁니다. 웅장한 빌드업의 시작이다. 6월 3일 날 밤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모든 언론들이 어차피 패배할 거라고 보고 괴멸적 패배 뭐 이런 제목을 뽑을 거예요. 그럼 6월 4일 아침에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도부 책임을 엄청 묻겠죠. 보통은 6월 3일 밤 지도부 총사퇴죠. 만약에 선거 결과가 만약에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나와버린다면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6월 4일 날 할 얘기를 만들어 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던 또 무언가 장면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빌드업이다. 그렇죠. 그 빌드업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이번 선거가 자유민주주의를 죽였다. 그 수단은 뭐였냐?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왜 결제 안 해주고 도망가느냐라는 배현진 의원의 말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봉황의 뜻을 백세가 어찌 아리오. 나는 큰 그림을 보고 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아침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영상부터 보고 갈게요.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이 장동혁 대표의 아무도 모르게 간 미국행 굉장히 부럽다고 얘기합니다. 보십시다. 사실 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해외 출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나라 외교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10개월 됐죠, 당대표. 장동혁 대표가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특히 지금 선거 시기에 매우 일정이 촉박할 그쵸, 텐데 선거 앞두고 제일 바쁜데. 미국까지 출장을 가시니 저로서는 너무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무박 2일 일정도 다니고 1박 2일 일정도 다니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신통한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 괜히 당대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국민의 짐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만 국민의 짐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의 짐이다 이런 얘기까지 역시 당대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 가신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 평화와 인간 존엄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언행을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진짜 바쁘게 다니기는 해요. 뭐 지역에서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를 떠나서 어쨌든 선거 앞두고 변론이죠.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당 대표가 제가 살짝 봤더니 지난주 목요일에는 전남 광양 여수, 금요일에 광주, 주말에는 토일을 험지인 강원도를 쭉 돌았더라고요. 뭐 강릉, 속초, 뭐 인제, 춘천. 그리고 오늘은 서울인데 오늘 밤에 완도 갑니다. 소방관 순직한 오늘 저녁에 7시 반 거기 합동 분향소 간다고. 완도 그리고 또 수요일은 부산 가더라고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도 쭉 통상 일정만 소화하셨어요. 그렇죠. 네. 내근직. 그래서 그게 보수지에서도 언론 기사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야당 대표 지금 SNS 대여 투쟁 중. SNS 온라인 투쟁을 하셨어요. 그동안 온라인 투쟁을 하시다가 손가락만 바빴네. 오란 데가 없어갖고 갈 데가 없고 하다가 이제 미국을 바로 가신 거죠. 아니, 여기 정청래 대표가 마지막에 우리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가신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 평화와 인권 존엄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언행을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어떤 말을 할지 이게 혹시 국익에 해야 하는 말을 하지 않을지 걱정된다는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했던 것처럼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 기사인데 주안점을 보셔야 될 게 이스라엘 점 국민에게 사과해요. 국민보다 이스라엘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할까봐 하지 말라고 미리 선을 그어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화당 연구소 IRI의 무슨 90분 원탁 토론 이거는 원래 있었던 14, 15일 그때 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 단체가 뭐 단체 자체가 정상적인 단체는 맞아요. 이상한 단체는 아니에요. 정말 정상적인 단체인데 이 단체가 하는 일 중에 뭐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제3국가들의 선거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 로서 그런 이제 독재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역사에서 배웠던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인사가 탄압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미국 의회 차원에서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지금은 그런 그 가정을 하는 게 우습지만 미국이 뭐 세계 민주주의의 마티형이라고 불렸던 시절에 이제 말하자면 그들 입장에서는 국제 평화나 뭐 말하자면 국제 민주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그거를 한국 보수 이 극우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미국에는 의회 단체가 부정선거를 연구한다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어디 방송 나가면 그런 얘기하는 패널들이 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못 미치는 나라가 선거라고 하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 뭐 이렇게 항공모함 타고 온다 장군님 돌아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처럼 선관위 부정선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 단체가. 하지만 6월 4일에는 꼭 필요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뱁새로서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나요? 어쨌든 공개된 일정이 이거밖에 없어서 근데 이것도 지금 갑자기 사흘을 늘리기 전에 지금 일정만 보면 거의 국정원 블랙요원급 일정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요 일정을. 그리고 나중에 후 리포팅 해주시겠죠. 사진도 지금 얼굴 공개도 안 하는 게 국정원 블랙요원이지. 사실 저 배경이 워싱턴인 거는 AI를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저 사람이 장동혁인지는 확인도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또 모르죠. 지금 여당에서 뭐 야당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당보다 야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시죠. 도대체 왜 이 시점에 갔느냐. 최소한 시도당 운영위가 의결해서 올리는 공천안은 신속 의결하도록 남은 최고위원에게 위임을 했어야 도리이지 않나. 끝까지 후보의 짐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국짐, 국민의 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본따서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후보의 짐이라고 활용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이거 저는 근데 사실 일리가 있는 말 같거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공천을 올스톱시키고 미국 가는 당대표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게 버전으로 따지면 더 높은 버전의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배현진 의원이 아직 1단계 버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낮은 단계의 비판을 한 거다. 공천을 안 하려고 미국 간 거예요. 맞죠. 그럼 말이 됩니까? 왜 공천을 안 하냐? 공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결제하지 않고 간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이른바 이제 우리가 옥세런이라고 불리는 김무성 대표가 도장 들고 나르샤 사건에서 보면 대표 이런 국면에서 대표의 공백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장동혁 대표는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미국을 갔느냐? 결제를 뭔가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를 의도를 배현진 의원 알고 있겠죠. 서울시당 여러 가지 충돌이 있으니까 특히 그리고 이제 지금 시도당 의원에서 올라오는 공천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저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재보선 공천이 있어요. 네. 재보선 관련해서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확인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미뤄야 될 사정은 많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여론이 센데 지금까지 후보들은 직접적으로 비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공천 안 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공천장이 이제 나오고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 후보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당세신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난 이미 후보가 됐으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짧게. 그러니까 그렇죠. 당에 매달리지 않는 후보들이 그런 시점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려고 끝까지 깜깜이로 가야 되는데 그게 한국에 남아있어서 하긴 힘드니까 연락받기 어려운 미국으로 가자라는 안으로 보입니다. 아니 5박 7일을 비우고 5박 7일간 후보 결제를 안 해주면 돌아와서는 이제 결제를 한들 40여일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가?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다 할게. 그냥 다 한다.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이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거를 패배할 결심을 하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6월 3일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선거 운동할 시간을 안 주는 그걸 왜 해야 됩니까? 돈만 쓰고. 6월 4일 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와, 그러니까 저는 뭐 가볍게 얘기하고 네. 있지만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행보에서 진짜 해석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희화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저 행동의 한목적성을 찾자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결제하고 싶지 않다. 그럼 나는 최소한 결제할 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검토할 시간을 줄이겠다. 그래서 어쨌든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어쨌든 갈등은 나고 사달은 날 텐데 그 사달의 시간도 짧다. 맞습니다. 지금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설명이 안 되죠. 국민의힘의 이익과 전지적 장동혁 시점, 장동혁의 네. 이익을 나눠서 분석하면 장동혁 후보는 작년 10월부터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여요. 당은 계속 쪼개지지만 그때 필버, 그때 단식, 이번에 미국으로 시간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너무 선거가 막 한 달 이렇게만 남았기 네. 때문에 그때 그냥 후이르륵 하고 진 거는 너네가 한 마음 한 뜻 안 되고 나 그때 인천 불러갖고 욕하고 이러니까 안 된 거 아니야. 여력 남아 있었다니까. 이런 식으로 던지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가 타겟팅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후 보고를 하는 초유의 초식을 보여주면서 미국으로 소위 말해 런을 한 거죠. 아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왜 갑자기 갔냐 이거를 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놓은 말이 군군 신신 부부 사자.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의 일을 하고 신하는 신하의 일을 하고 당대표는 당대표의 일을 한다. 너무 몰라요. 힘들 것 같아요. 호강의 뜻을 백세들이 아는가? 몰라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나도 몰라요. 이런 거예요. 당대표의 시야와 당직자의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 당대표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 장동혁 대표가 출국도 극비리였는데 출국 전에 극비리에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가 떴는데요. TV조선 단독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만나서 국회에서 역할 맡아달라. 그리고 미국으로 슝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진숙에게 생각할 시간 일주일을 준 걸까요? 뭘까요? 아니죠. 본인이 도장 찍을 시간 일주일 미룬 거죠. 그리고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저는 이진숙을 만난 것보다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같이 갔어요. 맞아요. 그러면 브로맨스. 이거 뭐 거의 7일을 같이 있어요. 단 둘이 7일 같이 있어요. 그러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무슨 얘기만 할까요? 부정선거. 부산 나갈래. 네, 부부예요. 부부 커플 지금. 심지어 비행기도 옆자리에 앉아서 6시간 동안 그 얘기만 했을 거예요. 와 라임 괜찮다. 부부 커플. MC와. 부정선거. 부산 나가고 싶어요. 부산 내보내줘. 나 한동훈이랑 북구에서 만날래. 그러니까 북구갑에서 만날래. 북구는 이런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지는 안 중요해요. 이미 북구는 원래 우리 자기네 지역구도 아니었잖아요. 누가 되는지는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동훈이 나오면 한동훈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을 운영하면서 거의 8개월 넘게 한동훈 없는 한동훈당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모든 정치적인 얘기가. 일정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건 한동훈 망해라예요. 어떻게든 한동훈이랑은 안 한다. 그런데 한동훈이 거기 나오는데 곱게 한동훈을 예를 들면 살려주지 않겠죠. 그러면 뭘 할 거냐? 우리 후보가 3등 해도 돼. 근데 죽어도 한동훈이랑은 단일화 안 할 사람. 근데 만약에 그냥 두잖아요. 박민식 후보나 뭐 누가 나가면 선거가 흐르다 보면 후보 간 연대를 통해서 단일화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선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박민식은 한동훈과 단일화 할 수 있는 인물.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김민수 후보가 나가서 10%가 나가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되냐? 한동훈이 떨어지는 득표율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 민주당 후보가 1등을 하더라도 한동훈은 1등을 하면 안 돼. 우리가 3등 하더라도 국민의힘 3등 거기서 해도. 지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패배가 아니에요. 서사인 거죠. 네. 제가 제한문 불사라서 한동훈을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서사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가는 느낌으로 자기네들은 그 세계관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질 걸 알았지만 한동훈을 막아내기 위해 나는 부산으로 갔다. 네 한문 불사를 났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극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스타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은 우리 분석 요원들의 추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장동혁 대표의 본심이라면 이게 기업의 대표라고 하면 그건 배임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뭐 10%도 못 받아요. 그러면 다 이거 선거비 보전도 다 못 받는 거잖아요. 뭐 선거비를 보전 못
못 받는 득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나가는데. 근데 지금 부산의 지지율이 그렇지 않은데. 근데 부산은 뭐 얘기 나온 김에 하면 3자 구도라고 치면 전재수 후보가 지난번 총선에서 53%대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40% 이상의 득표는 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직을 그대로 넘겨받고 네. 또 더군다나 이제 전재수 후보랑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러닝메이트. 예, 러닝메이트가 그렇죠. 되니까 부산시장과 그러면 40에서 45 정도를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네. 치면 55가 남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한 후보가 5% 이하로 묶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당선이 네.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누가 나가도 예를 들면 그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혼자 1대1로 붙어도 55를 받기가 어려운데 3자가 되면 무조건 안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서병수 당협위원장이 죄송합니다. 본인 이제 지역군데 본인을 안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무공천하자. 근데 이게 사실 해당 행위는 맞아요. 그렇죠. 해당 행위죠. 왜냐면 징계당에서 나간 그치, 사람인데. 우리 당 사람이 아닌데 아니 징계당에 나간 내가 사람인데. 일단 두 가지 해당 행위. 나는 국민의힘에서 왜 그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협위원장이 선거를 왜 안 나갑니까? 그럴 거면 당협위원장을 왜 왜 합니까? 해요?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자기가 그 지역에서 선거를 안 나가는데 심지어 거기를 무공천하재요.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부산 북구에 자객 공천을 보내는데 그 자객은 한동훈을 죽이는 자객이 아니라 자해라도 해서 어쨌든 이 판을 나가리 시킨다. 그러니까 이 판을 없앤다. 이렇게 하는 공천이 이루어질 거다 분명히. 오히려 지금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센 사람 나오길 원할 거예요. 명예로운 죽음이라도 당해야지. 네, 명예로운 죽음이라도. 네, 내가 진 거는 인터스텔라가 있기 때문에 망한 늑대왕처럼 그것처럼 이제 너무 센 후보가 아닌데 만약에 민주당이 넘겼다면 네. 자기한테 타격이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이 제일 이제 말하자면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패널 아닙니까? 극우 쪽에 그분이 있는, 지금 네. 하정우 수석 출마를 원하고 있다. 아침 방송 제가 들을 와. 때마다 말해요. 하정우가 나와야 된다. 명예로운 죽음을 네. 맞이해야 된다. 내가 죽은 건 영화가 나빠서가 아니야. 인터스텔라 때야. 네. 이것처럼. 와, 507일 507일 뭐예요? 5박 7일 다녀와서 김민수 최고위원 정말 북구감 내보내면은 저 두 분한테 제가 모습 사야 될 것 같아요. 커피라도 사야 될 것 네. 사실 같아요. 이미 포석을 두긴 해서 그럼요. 이영풍 씨가 이미 나와 있는데 네. 이영풍 씨가 딱 그 역할을 하러 보낸 건데 그분이 15%를 못 받을까봐 이제 김민수 최고가 어떻게든 수를 써보겠죠. 와, 아무튼 그래서 김민수 최고와 단둘이서 밀월인가요? 아무튼 공지도 없이 미국을 가 있습니다. 근데 저 약간 놀랬던 게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엔 네. 무조건 최고위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장동혁, 김민수만 안 온 게 아니라 신동욱 최고는 왜 안 나왔어요? 그 방송도 원래 펑크하면 펑크난 이유를 알려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저 예비군갑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네. 이분들은 그냥 안 나왔죠. 저도 다시 검색했잖아요. 같이 갔나? 아닌 거예요. 왜 안 제가 나온 볼 거예요? 때 대표가 우두절이 된 거죠. 근데 오늘이 우두절을 이제 그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상사가 없는 날이잖아요. 무두절. 네.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공지가 없었으니까. 무두절인 걸 알았던 신동욱 네. 최고는 안 나오고 네. 그걸 몰랐던 나머지 사람들만 최고들은 그냥 나온 거죠. 나와 있었던 네. 거구나. 양양자 최고위원도 몰랐습니다. 보시죠. 혹시 최고위원들한테 미국 왜 가는지 혹시 좀 설명한 게 있어요, 장 대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내부 총질이 될 수도 있어서. 아. 근데 사실 저도 아쉽습니다. 저는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하셨네요. 내부 네? 총질 아시죠?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몰랐다라는 시점이 언제 이미 그 전에 나왔었잖아요. 미국 간다는 보도는. 그 전에까지 몰랐다. 우선 이제 14일 날 원래 네. 14일 날 출국을 한다는 얘기는 뭐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아 조기 출국을 네, 몰랐다. 11일로 일정을 당겨서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이게 SNS에 올리신 걸 보고 제가 가셨구나라고 최고위원인데 지도부인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국 가서 누구 만나고 어떤 메시지 발신할지 이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들으신 게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그 미국 각계의 면담 요청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있으니까 네. 여쭤보고 모른다는 공유를 좀 네, 모른다는 여쭤보고 얘기죠. 해야 되겠습니다. 블랙리온 맞네요.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블랙 따라간다면서요. 저는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같이. 그래요? 사실 당대표랑 최고위원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일 수는 없어요. 다 그렇죠. 내 사람만 뽑히는 게 아니죠. 당원들이 뽑고 국민 뽑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일단 지도부가 되면 맨날 회의하면서 당 잘 되는 방향으로 회의하려고 다 공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까지 갈 거 없이 일정 공유를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지도부한테 일정 공유하는 이런 거 경우는 너무 있죠. 기분이 뭐 이지성 기자도 아시지만 부장이 내일 쉬어요. 네. 근데 부장이 자기 쉰다고 다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 누구한테만 야 나 내일 쉰다. 그러니까 잘해. 이러고 가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친한 애한테 해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야 내일 부장 없대.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쵸. 이거는 그쵸. 당대표가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당비를 갖고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인데 최고위원회에서는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누굴 만나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럼 당대표가 그렇게 필요한 미국 일정이면 설명을 해야죠. 미국 가서 내가 뭘 하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한동 그
가끔 이제 자기 문제 아니면 맞는 말을 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한 겁니까? 미국에 표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최고에도 똑같은 얘기죠. 뱁새들이 어떻게 봉황이 되나요? 이거는 패배할 결심을 한 유일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그때 최고위 회의에서 옆에서 때려서 제가 볼 땐 방 따로 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향자, 김재원 최고 배제한 새로운 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하나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같은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도 나왔더라고요. 나오는 게 사실 맞죠. 이거는 약속인데 당원과의 약속이 국민과의 이분은 약속인데. 경기도지사를 출마하겠다고 하셨고 이제 자꾸 나와야죠. 왜냐면 그런 데라도 안 나오면 카메라에 잡힐 일이 한 없으니까. 번이라도 공개 자리에 나와야 되니까.